자, 가압상속 공제의 실효성 제고인데요. 가압상속 공제에 대한 실효성 제고 부분을 개정사항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과 수정안이 있는데요. 적용 대상을 보게 되면 중소기업 매출 4천억 미만 중소기업 매출 자체를 1조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를 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당초에 이제 정부안은 200억에서 400억 300억을 600억, 500억을 1000억으로 인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국회 심의 결과 조정안은 이 중소기업 매출액 5천억 미만 중견기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년에서 20년 사이에는 300억, 20년에서 30년 사이에는 400억, 30년 이상은 600억의 공제를 해주는 걸로 수정안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사후관리 기간 및 단축 요건 완화인데요. 이 사후관리가 너무 엄격했기 때문에 가압상속 공제를 신청하는 그런 사안 자체가 굉장히 희박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후관리 기간은 당초에 7년이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요건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내 업종 변경만 허용했고 고용 유지 같은 경우 1과 2번 을 동시에 유지해야지 요건이 판단이 됐었습니다. 자, 우선은 사후관리 기간 자체가 7년이었는데 5년이 됐고요. 업종 변경 분류 확대, 이게 중분류였는데 대분류는 뭐 도소매냐, 뭐 제조냐, 뭐 서비스냐 이렇게 대분류를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대분류로 바뀌었다는 거는 기존에 제조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제조업을 그대로 한다고 하게 되면 그 어떤 제도지 간에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고용 유지 요건인데요.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80% 이상 또는 총 급여액의 80% 이상을 매년 유지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통산에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이상 그 근로자 수를 맞춰야 되고 또는 총 급여액의 100% 이상의 급여액을 맞춰야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7년 통산이 5년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100% 이상이 90% 이상으로 변경됐다는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을 유지함에 있어서도 가업용 자산에 대해서도 이 20% 이상의 처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안 됐는데 이게 처분 비율 자체도 40%까지 상향을 시켜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정 이유는 가압상속 공제 제도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부분이 있고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2023년 1월 1일 현재 사후관리 중인 기간에도 개정 규정은 적용이 되니까 이미 우리가 이제 사후관리 기간이 그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건이 충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인데요. 가압상속 공제 연부연납 확대입니다. 가압상속 공제 같은 경우 가압상속 연부연납 적용을 대상이 있는데 이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현행에 있고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크게 확대된 부분이 없지만은 밑에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압상속 연부연납 요건 그리고 피상속인 지분 요건이 완화가 됐는데 기존에는 지분율이 최대 주주 지분이 50% 이상이어야 되고 상장회사는 30% 이상 5년 이상 계속 보유하는 요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50% 요건을 40%로 상장회사 30%의 요건을 20%로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부연납 기간 확대가 되었는데요. 가압상속 연부연납 기간 자체는 가압상속공제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10년 또는 3년 거치 7년에 거쳐갖고 연부연납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압상속공제재산 비율이 50% 이상 되게 되면 20년에 걸쳐서 연부연납 또는 5년 거치 15년에 걸쳐서 연부연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 자체가 연부연납 기간의 확대를 통해서 전체 가압상속 재산 비율 자체가 50% 미만 이상을 떠나서 무조건 20년 또는 10년 거치 10년으로 개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압상속공제 개정사항에 대한 요약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된 내용이고요. 현행은 매출액 4천억 미만 중소 중견기업으로 공제 한도는 30년 이상 50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분 요건은 비상장사 50%, 상장사 30%, 사후관리 기간은 7년이었습니다. 업종 유지는 사전에 대분류, 그 다음에 사후에는 중분류를 요건으로 했고요. 7년간 100%, 매년 80%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개정안과 합의안을 보게 되면
매출 4천억은 1조로 개정안이 나왔다가 최종적으로 5천억으로 합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제한도가 30년 이상 500억에서 1,000억으로 개정안이 나왔다가 최종 합의는 600억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분율은 50%에서 40%, 그 다음에 30%에서 상장사 같은 경우는 30% 이상 지분율에서 20% 이상의 지분율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사후관리 기간도 당초 7년에서 5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용유지 같은 경우는 7년간 100%였는데 5년간 90%, 매년 요건은 삭제가 됐다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부연납 같은 경우는 가압상속공제 재산 비율에 따라 갖고 50%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 갖고 10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7년, 5년 거치 15년 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20년 분할로 해서 20년 분할로 내던지 아니면 10년 거치 10년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주주 할증 평가 합리화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최대 주주 할증 평가 같은 경우 최대 주주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20%를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부터 6의 주식은 할증 평가를 제외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직전 3개년 이상의 사업년도 계속해서 결손금이 있는 주식,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최대 주주 보유하는 주식이 전부 매각된 경우, 그 다음에 사업 개시 3년 미만 법인으로서 각 사업년도 영업이익이 모두 결손인 경우, 상속증여세 신고 기한 내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최대주주 외의 자가 상속증여 받는 경우로서 상속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를 하지 않는 예외적인 규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정된 내용은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도 할증평가에서 배제를 했다. 아무래도 친기업 성향의 정부로 바뀌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모두 개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인데요. 가업상속공제 정규직 근로자 고용유지 의무 기준 변경입니다. 이거는 2020년도에 개정된 사항인데 세부 규정이라서 제가 강의 장표에는 넣어놨고요. 보시게 되면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 의무 판단 시 정규직 근로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전에는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의 정규직 근로자 수에 이제 그 근거를 준용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법을 판단할 때 어떤 그 준용 규정을 계속 따라가서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을 조특법으로 가지고 와서 조특법에 있는 상시 근로자 수를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중 이하는 제외한다. 어떤 사람이 제외되냐 보게 되면은요. 우선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미확인자, 불법 체류자라든지 신용불량자인 경우 4대 보험 가입을 못하고 인건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은 어쨌든 그 직원수 머릿수에서 뺀다. 그리고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도 뺀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 일주에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빼지 않는 사람들은 임원이나 근로소득이 7천만 원 이상인 자, 그 다음에 최대 주주와 그 친족에 있는 자는 머릿수에서 빼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수는 그렇긴 한데 이 급여 요건이 있습니다. 아까 고용유지 요건이 있고 급여 요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직원 중에서 우리 그 특수관계자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특수관계자에 대한 머릿수야 뭐 변동이 뭐 한 명, 두 명 변동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이 사후관리 요건 중에서 그 상시 근로자 머릿수에 대한 요건도 있기는 하지만 이 급여 총액에 대한 요건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판단 근거를 하느냐. 가업상속 공제 후 고용유지 의무 관련된 총급여의 범위를 보겠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조 14항을 보게 되면은요. 가업상속 공제 후 고용유지 의무 관련해서 근로자 인원 기준 외에 총급여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총급여 범위에는 정규직 근로자에 지급하는 임금의 합계액이 포함이 되고요. 다만 이때 최대 주주 및 친족 등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2 제1항에 따른 친족 관계를 살펴보시면 될 것이고요. 이 부분은 고용유지 의무의 이행기준이 되는 총급여의 범위를 정규직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